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올리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울고 웃고 그러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길고 지루한 20분이 지났다. 그때 젊은 여자가 반숙을 들고 온다. 태평은 껍질을 까면서 손톱을 쳐다본다. 집에 가면 손톱을 깎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계란에 소금을 조금 찍어 입에 넣는다. 이렇게 소금을 2번 찍어 먹으니까 계란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아이, 계란이 몇 개 더 있으면 저 소금을 다 줄 텐데 그 아쉬운 생각. 아이, 계란이 더 몇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금 접시에 떨어뜨린 노른자가 조금 있어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다. 그리고 손을 바지에다 비벼 닦는다. 태평은 조금 몸을 돌리면서 낮은 목소리도 아버지 집에 안 가? 응, 너 먼저 가. 난 아저씨하고 얘기 좀 하고 나중에 갈게. 속으로 그러면 그럴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나온다. 그리고 아까 먹었던 계란값이 상점에선 한 줄을 살 수 있을 거다. 아버지가 야속하고 미웠고 집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나가서는 저런 재미만 보다니 한없이 미운 아버지다.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묻는다. 찾았냐? 응. 뭐래? 이따가 온대. 어느 다방에 있대? 나그네 다방. 혼자? 아니, 아저씨들이랑.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늦게 오냐? 반숙 하나 먹고 가라고 해서. 연병하고 있네. 무슨 지랄로 다방에서 계란을 먹여. 태평엄마는 욕을 해도 마음은 안정되는가 보다. 살아있으니까. 태평은 이런 심부를 한 적이 100번도 넘는다. 조금 있으니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엄마는 저주스런 눈빛을 하고 입술을 왕창 올라가고 목은 전봇대처럼 길고 단단하게 하고 붙을 자세다. 뭔 지랄하고 이제 들어와 이 인간아. 나가서 꼬꾸라 뒤져라 이 원수야. 천벌을 받을 이 인간아. 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짖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행동이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옷 갈아입고 수건하고 비누를 챙겨 목욕탕으로 간다. 방에는 벗어놓은 옷이 한 짐이다. 그럼 태평엄마는 이걸 방에서 가지고 나와 빨래를 하려고 한다. 아니, 저 빨래를 저렇게 하고 싶을까? 참, 말로 버릇을 키워주네. 응? 저렇게 아버지가 엄마를 바짝 말려 죽이는데 원통하지도 않나? 아니면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눈꽃같이 있어서 저런 것을 하는 걸까? 불쌍한 엄마. 사랑에 못 마른 엄마. 태평은 밖에 나가 애들하고 공치기 하고 고무줄 뛰기를 하며 놀고 동생 태천이는 딱지치기를 하며 논다. 태천이는 막내라서 그런가 귀엽고 태천이를 보면 볼수록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는 벌써 모욕을 다 하고 저기 걸어오신다. 아주 상쾌하게 보이고 포마드를 안 바른 머리카락은 새털처럼 가벼워 날아가는 모습이다. 때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목욕탕을 자주 다녔다. 돈이 아깝게. 태평은 목욕탕을 겨울에 한 번밖에 가지 못했다. 목욕탕 들어가서 돈을 내면 열쇠를 받아 번호에 맞춰 옷장을 열고 옷을 빨리 쳐박고 수건으로 앞을 조금 가리고 목욕탕 문을 열면 훈김으로 숨이 차지만 탕 속으로 발을 깊게 놀고 서서히 몸을 감춰버린다. 옷장에서 탕속까지 제일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탕속에서 물장난을 항상 재미있었다. 집에서 머리만 감을 때하고는 정말 딴판이다.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다 하고 나면 시원하고 살결도 부드럽고 기분도 좋았다. 태평 엄마는 때를 벗기니 얼굴이 연분홍색으로 빗기가 돌아 좋아 보였다. 태평이는 여동생 태영이와 물속에서 싸운다. 그리고 엄마가 거으다 했다. 그럼 너 먼저 해. 싫어. 언니 먼저 해.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네가 먼저 해. 나는 싫다고 했어, 언니.
태평아 빨리 와 앉아. 어서하고 가자. 엄마는 작은 수건을 말아서 태평이 손을 잡고 떼를 밀기 시작. 태평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몸에서 나오는 떼를 보고 놀랜다. 마치 엄마가 마술을 하는 것 같았다. 수건을 살짝 댔는데 떼가 술술술 굴러 나왔다. 이건 그냥 털어도 될 것 같았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하수가 막힐 정도였으니까. 이런 때를 벗기고 나면 살결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깨끗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시원하고 날아갈 기분이다. 놀고 있는 동네 친구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오는 길이라고 자랑을 한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태평은 어느덧 중학교에 들어간다. 태평이는 학교 합격보다는 처음으로 맞춰보는 교복에 신났다. 빨리 입학식을 해서 새 교복을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새 가방을 들고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어깨를 활짝 펴고 학교를 다니고 싶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똑같은 머리형에다가 교복, 신발, 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가니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분간을 할 수 없으니 좋았다. 무릎을 꿇으면 바지를 안 입어도 되고 입기 싫은 옷을 학교에 안 가도 되고 헌 옷을 입기 싫고 이제 다 안 입어도 된다. 모든 게 새 것이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숨이 막힌다. 새 교복 입는 날이 바로 태평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첫 등교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한다. 거울에 비춰오는 자신의 모습에 눈이 빛나고 의젓하고 밝았다. 이제 어제 씻은 목은 깨끗해 하얀 교복의 컬러에 잘 어울린다. 야, 멋지다. 이제는 이 교복만 입고 있으면 추접스럽게 보일 일도 없고 창피하지도 않고 너무 좋았다. 이제 나는 모든 애들하고 똑같다. 모든 게 똑같다. 제일 창피스러웠던 것은 오빠의 웃옷을 하나 물려받아 입고 있었을 때다. 아침에 울다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길은 너무도 창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제 남자 옷 입었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 새 교복과 모든 애들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과 행복이었다. 중학교 생활은 재미있었다. 특히 친구들과 수다 떠는 일이 최고였다. 견학도 가고 운동회는 재미있고 소풍도 갔다. 이렇게 신나는 소풍도 딱 두 번밖에 못 갔다. 아니다. 2번 가고 안 간다고 했다. 소풍 가는 날은 돈도 가지고 가고 싶고 찐계란, 껌, 사탕, 밥 위에다 얹어놓은 보기 좋게 말아서 제 간격에 썰어 나무 도시락에 넣고 고무줄을 끼운 이런 도시락, 이렇게 제대로 된 도시락을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태평이 것은 형편이 없었다. 밥도 그렇고 간식도 형편없고 김밥은 꺼낼 때 창피하고 애들이 맛있는 거 싸와서 먹는 것만 쳐다보는 것도 싫고 또 친구들이 주워서 얻어먹는 것도 부끄러웠다. 이래서 차라리 안 가고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했다. 이렇게 믿었던 이제는 애들과 다 똑같다. 모두가 다 똑같다. 이 말을 혼자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고 한심스러워 울고 있다. 안 똑같다. 절대로 안 똑같다. 네, 틀리지요. 틀리고 말고요. 부잣집 딸 교복하고 가난한 집 딸 교복하고는 표가 확 납니다. 아주 정확하게 딱 표가 납니다. 이렇게 가슴을 울렁거렸던 새 교복, 그렇게도 멋있게 보였던 새 교복이 이제는 작아지고 다시 맞출 형편도 안 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두고 보자고 하고 두고 보자는 얘기는 벌써 15년이 됐다. 포기하자. 그만 물어보자. 저런 사람하고 아버지라고 조금 기댄 게 잘못이지. 내가 미쳤지. 내 잘못이다. 내 잘못. 교복 맞춰줄 돈
제대로 없으면서 술 마실 돈은 있었다. 창녀들이 따라주는 술에 만족감을 느끼며 취한 척 능글맞고 짓궂게 행동을 하겠지. 쓸데없는 말은 웃음을 껄껄대면서 몇 잔을 마신 술을 놓지 못하고 계집들이 아이들 선생님 드세요 마시세요 잔 비우세요 코먹은 소리로 애교를 떨면 그래 좋다 맛있다 하며 이유도 없이 그 썩을 놈의 건배를 외치며 마셔댔겠지. 이제 눈꺼풀은 조금 천근만큼 무거워 자꾸 눈이 감기고 곧 숨이 끊어지는 듯 눈을 깜빡거리다가 실내키만큼 눈을 뜨고 손을 휘저으며 개똥냄새 나는 입에서 벌려 무어라 중얼거리겠지. 천하 주까지 바보가 되면서 자자 너 아니에요 선생 그만 드세요. 얼씨구들 잘들 또 놀고 있네. 반듯한 두 다리는 이제 휭청휭청 거릴 거고 반은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뱃속에 고정물을 토해내겠지. 태평은 아버지란 사람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마음에 있는 아버지는 없었다. 식구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려는 아버지는 절대 아니고 항상 자기 자신은 홀로주의다. 태평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아니다. 해봤자 싸움이란 걸 이것도 대화니까. 지금 태평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 기적?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태껏 버티고 있는 걸까? 그래, 기적. 우리 모두 식구가 기적을 바라며 한 집에 각자 살며 기대해보자. 태평은 소리 없이 눈물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먹어가며 울고 있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고작 먹어야 밥하고 김치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책임감 없는 부모, 복이 없는 나,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걸까? 왜? 이유가 뭘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또 주는 거 그러는 걸까? 이렇게 자신감 없는 여학생을 만들어 서로 무엇가 부족해서 자꾸 벌을 주는 걸까? 점심은 싸간 적이 없는데 동복, 하복, 무도가 작아졌다. 허리단을 늘리고 치마단을 내리고 단추도 조금 옮기고 바지단을 내려 처음 본 그 교복, 처음으로 입었을 때 그 교복 이제는 다 사라져가고 죽었고 내가 다른 애들하고 똑같다라는 생각, 상상은 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슴에 새겨지며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살기 힘든 판국에 할머니가 자전거에 치여 태평집으로 오신 거였다. 할머니로 말하자면 아주 고약한 할머니였다. 큰아버지, 큰고모, 작은 고모가 한 통속이 되어 엄마를 가끔씩 잡아먹었다. 무조건 아버지가 잘했고 잘났고 아버지가 청춘 사업하는 것도 다 엄마 잘못이라고 하며 욕도 하고 난리 벌썩 떨고 가족 간이 떨다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엄마가 미우니 우리 형제들 모두 미움을 받았다.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리면 그 여자하고 한 패가 되어 잘 돌다가 깨지면 엄마 탓을 했다. 할머니라고 불러는 보았어도 우리들은 예뻐한다든가 과자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한 번 적 없는 할머니인데 이제 우리 집에서 누워 계시는 거다. 아버지 형제들이 모시는 걸 두 손 다 들으니 할 수 없이 엄마한테로 오실 수밖에 없다. 고모들은 한 번도 와서 똥오줌 한 번 가리지 않는 할머니 손톱 길네, 머리가 길네, 호박죽 좀 끌어들여 말로만 생색내며 앉아있다가 할머니가 똥을 싸면 모두 달아나 버렸다. 엄마하고 태평이가 이런 고역스런 일을 해내갔다. 엄마가 똥걸레를 빨면 태평이는 옆에서 물을 막 끼얹고 또 끼얹고 그 지독한 냄새 정말 힘들었다.
할머니는 영영 일어나지 못하시고 똥을 이겨가며 방바닥에 바르고 이러기를 3년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3년, 정이라고는 눈꼽만큼 없었던 할머니, 양심이라고는 조금만큼도 없었던 할머니, 버림받은 손녀딸 그 눈엔 눈물이 없었다. 고등학교 첫날은 즐겁지 않았다. 엄마가 아는 언니의 교복을 받아 태평이에게 주었다. 그러니 무슨 신이 나겠는가. 이렇게 입고 싶었던 겨울 오바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다. 친구 오바는 큼직한 컬러에다 큰 단추가 4개 달려있고 호주머니는 크고도 예쁘게 옆에 달려있었다. 이 모직이란 따뜻한 기지는 만져도 차가운 느낌도 없고 교복 곁에다 오바를 입으면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입고 싶었던지 정말 부러웠었다. 태평은 저 애들처럼 한번 살고 싶었다. 어른들이 하는 걱정은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학교에 열심히 하고 교복하고 신발이 작아지면 바로 바꾸고 도시락도 먹음직스럽게 싸가고 싶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걱정이 말이다. 7시 반쯤 아침을 먹고 등교하면 5시 반에서 6시에 집에 온다.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공부를 하니 그 배가 얼마나 고프겠나. 3교시가 되면 배에서 쪼르륵쪼르륵 귀뚜라미 소리가 나기는 마찬가지고 빈 창자를 비벼대는 소리다. 촌에 사는 친구가 도시락과 뚜껑을 열면 눈이 부셨다. 쌀밥에 기름이라도 바른 것처럼 번들번들 윤기가 흘렸다. 도시락 안에 꽉 눌린 쌀밥을 친구는 저분으로 한 모퉁이에서 네모나게 그물 그어 자르고 반찬을 얹어 한 입을 넣는다. 꿀꺽 생침이 생긴다. 저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책상을 서로 붙여놓고 의자를 돌려 앉아 김치며 멸치 졸인 거, 단무지 무친 거, 계란말이, 오뎅 졸인 거, 콩조림, 저분을 빨아가며 웃느라고 밥풀이 튀겨도 맛있게 먹는 이런 자리를 한 번도 끼지 못했다. 날마다 눈으로 코로만 먹었다. 그리고 누가 한 입 안 주나 속으로 바랬다. 친구가 서운했고 태평은 슬펐다. 점심을 먹은 뒤 친구들은 학교 매점 가서 과자, 뽀빠이 등을 사 먹었다. 배가 고파. 배가 딱 붙어도 아주 붙었지만 점심을 안 가지고 가는 이유는 반찬도 반찬이지만 쌀이 정붐이었다. 여러 곡식의 납작보리, 누가 봐도 쌀밥은 아니고 보리밥도 아니었다. 이런 걸 친구들이 보고 알으면 창피해서 못 견딜 것 같았다. 사실 이런 정부미도 많이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저녁밥은 2그릇은 날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형제들이 밥을 더 먹고 태평은 누른밥을 더 먹었다. 배는 이토록 고픈데 세월은 빨라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니 아는 언니에게 얻어 입은 교복도 작아져 단이란 단은 모두 내야 했다. 2학년 때 태평은 아주 큰 일을 저질렀다.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학비가 지불 안 됐다고 빨리 내라고 태평이에게 말을 한다. 나 죽어.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얼굴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등골은 식은땀으로 쫙 끼었고 가슴은 방망이질 소리처럼 토닥토닥거려 의자에서 기절할 것 같았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엄마가 준 학비는 없다. 학비를 받아 책가방 안 뒤쪽에 있는 지퍼 속에다 꾹꾹 숨겼다. 학교에다 학비를 내야 하는 건데 돈이 가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다. 지퍼를 열면 열고 학비를 만져보면 흐뭇하고 사먹고 싶고 부자 같고 입안에선 혀가 낼름거리며 야 먹고 좀 살자 맛있는 거
얼마나 많다고 한번 먹어보자 이러고 뇌에선 생각하니까 딱 한 번만 사 먹고 미운 아버지한테 졸라 채워내면 될 거라고 장담을 하고 마음에선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재미없게 굴었다. 하지만 태평은 꽤 꼬일 대로 꼬이고 빠질 대로 빠져 허우적거려도 진 흙구탱이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점심시간 때 책가방 지퍼를 열고 돈을 만져가며 한 장을 쭉 빼낸다. 돈이 손에 쥐어지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매점으로 가는 길은 사뿐사뿐 즐거웠다. 그 맛있는 뽀빠이 한 봉지를 사서 수다를 떨며 먹는 기분 정말로 좋고 너무너무 맛있었다. 행복을 주는 간식이었다. 태평은 학교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다. 학교 앞 상점에 있는 따끈한 오뎅하고 고추장이 둥글고 누워있는 떡볶이를 상상하니 오후 수업 시간이 지루했다. 분필이 떡으로 보이고 연필은 오뎅꽃으로 보였다. 교실 청소를 끝나고 종례 끝나자마자 상점으로 달려갔다. 아줌마 떡볶이 주세요. 야,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일 또 와야겠다. 이렇게 황홀하게 지낸 날들이 이제는 끝장이고 선생님이 독촉을 하니 큰일 났다. 책가방 깊숙이 숨어있던 학비도 이제 몇 장 안 남았다. 안 먹고 있을 땐 땀이 나도록 불안하고 긴장감으로 미칠 지경이지만 먹는 것만 봐도 정신이 나갔고 오뎅에서 나오는 뿌연 김만 봐도 정신이 금방 흐트러졌다.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줄이야. 먹을 땐 너무도 흐뭇하고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러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꾀째째한 엄마의 거지 같은 생활을 눈으로 보고 같이 겪고 하면서 이 못쓸 딸은 미쳐도 완전히 미친년이고 정신없는 딸이고 인정 없는 딸이고 죄인 같은 기분이었다. 지금 가책을 느껴도 이제는 늦었다. 비참한 일이지만 몇 주간 친구들과 조잘거리며 입가상에 묻은 고추장을 빨아가며 따끈따끈한 국물을 마셨던 일이 최고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이제는 그 꿈으로만 생각해야 했었다.